쫓기지 않는 50대를 사는 법. 33페이지. 극한의 고통을 인생의 샌드백으로 삼아라. 1988년 소설가 박완서 선생은 남편을 질병으로 떠나보내고 몇 개월 뒤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잃고 말았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올 때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설가 박완서 얘기에 그렇구나. 고통은 극복할 수 없고 견뎌야 된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통은 이겨낼 수 없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며 견뎌내어야 한다. 고통은 피한다고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설가 박완서 선생 못지않게 나도 큰 고통이 있었다. 2010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내를 사별하게 된 것이다. 정신적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그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작은 아들과 중학교 2학년인 큰아들이 있었다.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쓰나미가 덮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두 아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으로 막막했다. 고통이 올 때는 끝없이 이어진다. 밥맛도 없다. 삶의 의욕도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을 느낀다. 그래도 두 아들을 위해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삶의 의지가 마음 깊은 곳에서 움트기 시작했다. 고통의 주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니 고통 속에 숨겨진 희망이 보였다. 스스로 인정하며 받아들인 고통은 더 이상의 고통이 아니었다. 만약 그때 받았던 정신적인 고통을 견뎌내지 못했다면 내 삶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나보다 훨씬 힘들게 살았던 사람, 한많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질곡과 같은 삶을 통해 나의 고통스러운 삶을 위로받고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홍길동전을 펴낸 허균은 불행한 삶을 살았던 비극적 인물이다. 허균의 아내는 1593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그해 7월에 첫 아들을 낳았지만 산후조리를 못해 22살 꽃다운 나이에 죽는다. 아이도 뒤따라 죽는다. 그의 누이 헌안설어는 조선 중기 천재 여류 시인이다. 그녀도 안동 김씨 김성립에 출가한 후 두 자녀를 잃고 충격으로 27세 나이로 요절한다. 한마디로 불행한 집안이다. 역사 속에서 불운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고 현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본 고통의 본질은 한마디로 상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통이라는 재료는 살아온 환경, 인식의 차이에 따라 자극이 주관적이다. 고통과 행복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위험이 도사리는 삶의 현장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다. 몇 년 전 KBS에서 방영했던 참치 사냥꾼 40일의 기록을 본 적이 있다. 선원들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목숨을 걸고 참치와 끝없는 추격전을 벌이며 참치를 잡는 모습을 보았다. 100kg에 달하는 참치를 어떤 기계장치 하나 없이 나무 막대기로 참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쳐
맨손으로 잡아 올린다.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을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참치를 잡는 일은 두렵고 힘들지만 본인과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다. 음식에서 양념이 꼭 필요한 것처럼 고통이라는 재료도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고통이 왔을 때는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50대가 되면 쓰라린 고통 한두 개쯤은 경험했을 것이다. 고통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과 인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다를 펴낸 송수영 작가는 인생의 파도는 연속해서 온다고 했다. 고통이라는 파도는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다. 파도처럼 연속해서 온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통해 생각해왔던 고통이라는 인생의 재료를 다시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불행이 나에게만 오는 건가? 사업에 실패하고 실직을 해서 새로 도전하는 것은 겁이 난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꽃이 된다. 부정적인 마음이 깃들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순식간에 잡아먹는 힘이 있다. 반면 고통을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 50대든 60대든 현재를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경제 한파가 몰아쳤다.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고 중소상공인들은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영업 실적을 올리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어쩔 줄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는 기업도 있다. 인생 후반기에도 반드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고통을 통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인생 후반기에 큰 힘이 되고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람은 일생에 겪는 고통이 정해져 있다. 고통의 총량은 일정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한다.